보통 어뢰정이라고 불리는 PT보트의 PT는 페트롤 토피도의 약자인데 PT보트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초계 어뢰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군함은 급강하 폭격기로부터의 폭탄보다 흘수선 밑에 구멍을 내는 어뢰가 더 무서운데 어뢰 공격을 위해 구축함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건조 비용도 훨씬 더 싸고 구축함보다 더 빠른 PT보트를 만들어서 어뢰를 뿌린다면 적 수상함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모터 토피도 보트 MTB가 그 좋은 예이고 잠수함 U보트로 재미를 톡톡히 본 독일 해군도 어뢰정을 만들었는데 독일어로 빠른 보트라는 뜻의 슈넬보트 혹은 S보트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제 미 해군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PT보트를 떼거지로 동원해서 일본 함대에 수십 발의 어뢰를 발사해서 전멸시킬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943년 8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뉴조지아 지역의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군은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수송부대를 솔로몬지도 북부에서 파견했고 이 함대는 콜롬방가라 섬 서해안과 기조섬 사이에 있는 벨라만을 통해 콜롬방가라 남부 항구인 빌라를 향해 1943년 8월 1일 밤에 진입했습니다. 뉴조지아 본섬 남쪽 랜도바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고 토마스 워필드 중령이 지휘했던 미군 PT보트 부대 15척은 일본 함대를 요격하기 위해 미리 벨라만에 자리 잡습니다. 이 부대에는 존 F 케네디 중위가 지휘하는 PT-109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달빛도 전혀 없어 워낙 시계가 안 좋았고 PT보트 부대들은 쾌속 남진하는 일본 함대에 어뢰를 발사하면서 교전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전과 없이 일본 함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각 보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힘들지만 케네디 중위가 지휘하던 PT-109는 일본 함대가 오기 전 콜롬방가라 해안의 일본군 포대에서 포격을 받고 이를 피하는 사이 4척의 보트로 이루어진 자기 부대에서 분리되어 버린 것으로 보이고 이날따라 시계가 매우 안 좋은 캄캄한 밤에 포격 소리를 듣긴 했으나 당시 해역의 지휘관으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뢰정에서 어뢰를 발사했다, 쫓기고 있다, 빨리 빠져나와 이런 무전을 PT-109가 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부대장 브렌팅엄 대위가 탑승한 레이더가 장착된 보트로부터 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PT-109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때 미군 PT보트들은 일본 함대 위치를 무전으로 받을 때까지 무선 침묵을 지키게 되어 있었는데 교전 이전과 이후에도 지휘관 보트로부터 이런 무전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 PT보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방어선을 만들었는데 일본 함대는 남하하면서 PT보트 부대들과 만나는 대로 교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서도 처음 교전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는데 레이더가 달린 부대장 보트가 먼저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했고 어뢰를 다 쏜 보트는 돌아오라는 명령에 따라 랜도바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레이더를 장착한 세 부대의 부대장 보트들은 전부 자기 부대의 다른 보트들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이런 사태가 세 부대 지휘관 보트에 동일하게 발생했는데 이게 교전 시작 후에도 무선 침묵 명령을 지키느라 그런 것인지 전투가 시작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린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당시 PT-107의 수병이었던 존 설리번은 전후 증언에서 부대장 보트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랜도바로 퇴각했느냐는 질문에 정장이 일본 함대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미군 PT보트 부대의 공격은 그야말로 황당한 실패로 돌아갔고 총지휘관 워필드 중령은 후에 PT보트 대원들이 규율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워필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던 PT-105의 정장이던 리차드 캐러시는 근처에 있던 보트 정장이 무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소리여서 자기도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캐러시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도 먼저 어뢰를 쏘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날 또한 PT보트의 천적이라고 불리던 일본군 수상기들도 함대를 따라와 미군 PT보트의 항적을 보고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해서 공포가 가중되었습니다. 미군 PT보트 부대의 공격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일본 구축함 4척은
1943년 8월 2일 오전 0시 30분 목적지인 콜롬방가라 빌라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약 900여 명의 병력과 물자를 능숙하고 신속하게 양육했습니다. 일본 함들이 양육 작업을 완료한 것은 약 1시간 30분 후인 오전 2시경. 일본 구축함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복귀에 돌입했는데 뉴조지아에서 부겐빌로 돌아가는데 몇 시간만 있으면 날이 밝을 것이고 일본 함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미군이 폭격기를 출동시켜 바로 따라잡고 폭격을 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수송 작업을 마치고 귀환을 시작한 일본 구축함 4척, 하기카제, 시구레, 아라시, 아마기리 중에서 하기카제와 아라시는 정확히 6일 뒤 똑같은 코스에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미 구축함 전대의 어뢰와 포격을 맞고 침몰합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나오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함대가 양육을 수행하는 사이 벨라만 쪽에는 케네디의 PT-109와 로우리의 PT-162가 서로 가까이 있었는데 이때 자기 부대 위치를 잃어버린 디비전 A의 PT-169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케네디와 다른 두 척의 PT-보트들은 서로 VHF 라디오를 통해 통신을 주고받았는데 전투가 벌어졌는지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일단 남동쪽 해역을 정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척의 PT-보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서로 멀어졌습니다. 이 세 척의 PT-보트들은 몰랐지만 근처 해역에 리브노의 PT-157도 있었는데 PT-157은 무선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어서 다른 보트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전 2시가 넘어 귀환하는 일본 함대는 블랙킷 해협을 지나 계속 항진했는데 여기서 조금 전 등장했던 리차드 캐러시 정장의 PT-105가 이를 발견하고 일본 함대에 어뢰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캐러시 정장은 오픈 브로드캐스트 무전을 통해 벨라만 쪽으로 일본 함대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타전했으나 아직 귀환하지 않은 PT-보트들 중 한 척이라도 이 무전을 수신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케네디의 PT-109는 8월 2일 오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 대략 이 위치에 있었는데 PT-166 소속이었지만 이번 작전에 PT-109에 탑승한 조지 로스 소위가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당시 19세였고 모터 머시니스트 메이트 세컨 클래스 해롤드 마니가 2시 방향에서 배가 접근하고 있음을 외쳤습니다. PT-109와 충돌 코스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던 이 배는 일본 구축함 4척 중 하나였던 아마기리였습니다. 아마기리는 최고 속도가 38노트였는데 당시 아마기리의 함장 하나미 코헤이 소자의 전후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상하고 있던 아마기리의 속도는 약 34노트였다고 합니다. 하나미 소자는 이후 1944년에 건강상 문제로 함상 근무를 마치고 요양에 들어가서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 사건에 관한 증언을 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때 약 1km 앞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는데 34노트면 거의 시속 63k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기리와 PT-109가 서로를 발견한 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되었습니다. 당시 이 해역에 달빛도 없이 워낙 시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야 서로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케네디 정장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함의 크기를 보고 구축함임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케네디 정장은 통신수였던 존 맥과이어에게 제너럴 쿼터스 발령을 시키고 다가오는 구축함에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위치로 보트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PT-보트의 방향을 전환해야 했는데 당시 PT-109는 1350마력짜리 엔진 3개 중 2개를 아이들 상태로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가오는 구축함에 대한 대처가 매우 느려졌는데 당시 케네디는 일본 구축함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PT-보트의 엔진 소리를 듣거나 항적을 보고 덮치는 수상기가 위험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을 되돌아볼 때 당시 2개의 엔진을 아이들 상태로 놓은 것에 대해 케네디 정장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마기리는 계속 충돌 코스로 다가왔고 PT-109의 전방 갑판에서는 로스 소이가 37mm포를 일본 함에 쏘려고 했지만 아마기리에 제대로 쏴서 명중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 있었습니다. 37mm포를 쏴서 명중시켰더라도 아마기리에 큰 피해가 있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아마기리도 마지막 순간에 검은 물체가 미군 어뢰정인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때는 이미 한 포의 부각이 모자랄 정도로 서로 근접해 있었습니다.
아마기리는 계속 남쪽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당시 아마기리에는 제11 구축대 사령 야마시로 카츠모리 대좌가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한 포를 쏘는 것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뢰정과 충돌하면 어뢰가 유폭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도리까지 좌연선회를 명령하고 어뢰정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미 함장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50도 전속 전진을 명령했고 어뢰정과 충돌해서 격침시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후에 증언했습니다. PT-109의 승조원들도 일본 구축함이 방향을 바꿔 일부러 충돌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PT-109가 피할 틈도 없이 아마기리는 어뢰정의 우현을 들이받았습니다. 아마기리는 PT-109의 우현 어뢰 발사관 근처 칵핏이 있는 곳 근방에 충돌했고 어뢰정을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PT-109의 엔진 부근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편에서 아마기리와 PT-109 충돌과 격침 이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